죽을 각오로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위험하진 않더라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인생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많죠. 그냥 예쁘니까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깊은 무의식에서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즉 우리의 참모습을 향하고 있는 마음의 본성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게요. 원효의 마음공부, 지은이 강기진, 출판사는 윤호북수입니다. 인간 세상을 지탱하는 힘.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다. 그것은 인간 세상이 아직도 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생각해보면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부도덕하다. 도처에서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뺏으려 든다.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약육강식의 세계다. 갈수록 세상은 살벌해지고 있다. 왜 아니겠는가? 하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은 아직도 망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본래 무명의 깨닫지 못하게 하는 힘에 의해 오래도록 삼계에 잠들어 육취에 유전하다가 이제 봉각의 불가사의한 훈습에 의해 생사고의 염증을 내고 열반을 즐겨 찾는 마음을 일으켜 점차 한마음, 본원으로 향하게 된다. 대승기신론소, 해석분, 현시정의. 원효가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 마음 안에는 무명만이 아니라 봉각이 또한 내재하고 있어서 불가사의하게 훈습하는 작용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봉각이란 본디부터 깨달아 있는 마음을 가리킨다. 우리 인간의 자아는 어리석은 무명에 둘러싸여 있으니 표층 의식 수준에서 우리는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심연에 자리 잡은 본성인 진여는 본디부터 깨달은 상태에 있으니 이를 본각이라 이르는 것이다. 훈습이라고 할 때 훈은 훈증하다, 향기를 스며들게 하다는 뜻이고 습은 익히다, 반복하다, 습관이 되다는 뜻이니 훈습은 마치 향이 옷에 배어드는 것 같이 어떤 영향이 우리 마음이나 성품에 천천히 그러나 깊이 스며드는 것을 말한다. 우리 마음의 심연에 자리 잡은 봉각은 나의 자아에 끊임없이 훈습하는 작용력을 미친다. 그 결과 사람은 생존 경쟁에 매몰되어 치열하게 살아가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사고에 그만 염증을 내고 열반을 즐겨 찾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 여기서 열반을 찾는다는 것은 궁극의 진리를 찾고자 한다는 뜻이다. 서두에 등장하는 불교 용어 육취는 육도와 같은 말로 중생이 업에 따라 윤회하는 6세계인 지옥계, 악귀계, 축생계, 수라계, 인간계, 천상계를 뜻한다. 우리 인간은 생사를 거치며 이러한 6세계를 유전하는 동안 온갖 고에 시달리니 생사고란 이승의 세계, 3계를 생사윤회하는 동안 겪는 모든 고통을 압축한 표현이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심연에는 진여 봉각이 자리 잡고서 우리 자아에 끊임없이 훈습하는 작용력을 미치고 있으니 사람은 결국 궁극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한마음 본원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언뜻 한없이 위태로워 보이는 인간 세상이 아직도 망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일까? 이러한 이야기가 단지 비유나 우화에 그칠 뿐 사실이 아니라면 소용이 없는 것인데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진여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나에게 훈습하는 힘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여기 그 증거가 있다.
사람들이 인생 사진을 애정하는 이유. 요즘은 사람들이 인생샷 또는 인생 사진을 즐겨 찍는다. SNS의 인기와 맞물려 가히 열풍이라 할 만한데 그러다 보니 사고가 끊이지를 않는다. 목숨 건 인생샷, 출입금지 절벽 맨손 등반, 위험천만 다이빙 인생샷, 제주 해안서 벌써 3명 사상, 사람 잡는 인생샷, 기차 매달린 관광객 충돌사고 잇따라. 언론 기사를 보면 인생사진 찍는다고 절벽에 매달렸다가 떨어져 죽는 등의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는 떨어져 죽을지언정 인생사진을 찍어야 되겠다는 것인데 어째서 사람들한테 인생사진이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우선은 그와 같은 모습을 남기고 싶은 것이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찍는 것인데 어떤 모습의 자기를 남기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적 있는 여러 인생 사진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자. 그 사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우선은 일상에 치인 모습이 아니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일상의 세파에 시달리는 모습은 자기의 참모습이 아니라고 은연중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좁은 육체의 욕구를 넘어 자기가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게 드러나는 순간을 담고 있다. 특히 돈과 관련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인들은 아파트를 부르짖지만 아파트를 배경으로 찍은 인생사진이 없고 명품 가방을 내세우며 찍은 사진도 없다. 이는 자기가 돈 이상의 존재임을 보여준다. 나의 참모습은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진선미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화가 르누아르는 고통은 지나가고 아름다움은 남는다는 말을 남겼는데 이는 그가 화가여서 아름다움을 대표 삼아 말한 것일 뿐 진선미가 영원히 남는다고 말한 것이다. 사람들이 찍어 올리는 인생 사진을 보면 우리도 은연중 르누아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일상을 살아내느라 고통에 시달리지만 고통은 결국 지나가는 것일 뿐이고 나의 참모습은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인생사진에 집착하는 것이다. 인생사진에 담긴 그 모습이 자신의 참 존재를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이런 대목이 바로 무의식이 안다는 것이다. 자신의 참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튕겨낸다. 벌어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고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다른 한편에선 자기 인생 사진을 남기고 싶어 집착하는 것이다. 그의 의식은 튕겨내지만 무의식은 알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인생 사진을 찍게 만드는 것이다. 일찍이 융은 무의식이 의식보다 진실을 더 잘 알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무의식은 자신을 실현하고자 끊임없이 의식에 작용력을 미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인생 사진의 사례는 이러한 무의식의 작용력을 잘 보여주는 경우다. 또한 앞서 말한 훈습의 작용력이 바로 이것이니 융은 불교에서 말한 훈습의 작용력을 20세기에 이르러 재발견한 것이다. 이러한 훈습은 향이 옷에 배어드는 것 같아서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은연중 스며든다. 하지만 쉬지 않고 계속 스며드니 어느샌가 나를 바꿔놓는다. 그리하여 치열한 생존 경쟁에 몰두하던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모습에 그만 염증이 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는 진선미를 염원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한마음 본원으로 향하게 된다. 이 같은 진여의 훈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류의 희망이다. 동물에 불과한 사람이 생사고의 염증을 일으키고 진선미를 구한다. 이건 기적이 아닌가. 사람도 동물일 뿐인데
그럴 이유가 없다. 나보다 약한 동물이 보이면 뺏고 힘센 동물이 보이면 도망가고 번식하고 먹고 배부르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사람은 이러한 생사고의 염증을 일으킨다. 그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인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의 본성인 진여는 어떤 모습일까? 인생 사진을 찍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인생 사진을 찍을 때 우리는 자세부터 고쳐 잡으며 마음가짐이 미묘하게 달라진다. 진여의 훈습이 영향을 미친 것이고 그 순간의 나의 마음이 진여의 마음에 가까운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인간에게 있기에 언뜻 한없이 위태로워 보이는 인간 세상이 아직도 망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사진 찍는 거를 그렇게 즐겨하지는 않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도 막상 사진을 찍게 되면 배경이 예쁜 곳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몸을 가다듬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미소를 짓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고 희한하게 사진 찍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책에서는 그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진여의 훈습에 의해서 그렇다고 해요. 진여의 훈습, 우리 안에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에 우리 인생이 점점 스며든다는 거죠. 이러한 진여의 훈습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라도 멋있는 장소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포즈를 취한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은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또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사진 찍을 때 말고 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을까요? 친구의 아기를 볼 때 까꿍 하면서 꿍 할 때 저는 그 아이를 응시하고 있고 저는 미소를 짓고 있고 아기에게 까꿍을 보내는 그 순간도 어쩌면 사진 찍을 때와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사고 그 선물을 건네는 바로 그 순간, 볼링을 치고 나서 스트라이크를 치고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그 손바닥이 마주치는 순간, 어쩌면 우리는 의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수많은 순간에 진여의 훈습에 의해서 그 진여를 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상에서 그 순간순간을 잘 관찰하고 포착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진여가 무엇인지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